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은 이제 목요일에 7월 블록딜 콜옵션 전쟁이 마무리되는 7월 만기가 끝난 첫날이었죠. 그래서 8월물 본격적으로 첫 거래일이 일어났는데 외국인이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거는 잠시 후 쭉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뭐 실시간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리고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놓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코스피 선물은 0.46% 상승 출발 후에 거의 435에 근접할 정도로 장 초반 단기 채널을 벗어나는 급등세를 보이다가 자,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채널이 추세가 이렇게 설정이 어, 되어 있었죠. 여기를 슬쩍 벗어나는 오버슈팅이 잠깐 나왔죠. 이거는 제가 전날 리뷰 영상에서 이렇게 갈 때 순간적으로 오버하는 구간들을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외봉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쌍봉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낮은 쌍봉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삼산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채널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슬쩍 잡힌 거 금요일에 아침에 빠르게 나왔었고요.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 관세 35% 부과 이슈로 나스닥이 꺾이면서 함께 밀렸고 결국 외국인의 대량 콜옵션 매도와 함께 추가적으로 하락하며 강보합선 마감했습니다. 분명히 단기 정점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추세가 꺾이지도 않았고 자 일봉상으로 분봉상으로 볼 땐 그렇죠. 근데 일봉상으로 볼 때는 뭐 추세가 꺾이지도 않았고 가장 상단의 돌파 자리, 자, 요 자리도 여전히 지키고 마감했습니다. 야간으로도 지키고 있죠. 야간 선물은 0.14% 하락 마감했고요. 자, 트럼프 이슈입니다. 관세 관련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브라질 50% 관세에 이어 캐나다에 35%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EU와 멕시코에도 각각 30%의 상호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미얀마에 4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미얀마 군부는 높은 관세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2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사 정권을 처음으로 집권 세력으로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오히려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7월 25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금리 1.25% 인하 압박 속에 파월 의장이 사임한다. 파월 의장의 사임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번 트럼프의 파월 해임 가능성이 돌던 때처럼 일시적으로 시장은 불확실성 증가의 사유로 흔들릴 가능성도 존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나스닥 선물에서는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 즉 숏 포지션이 우세한 상태가 지속되는 등 큰 수급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 현재 보이고 있는 골디락스 성향의 추세를 아직 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진투자 선물 기준으로 개인들의 미결 숏 포지션이 7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LS증권 기준으로도 개인들의 미결 숏 포지션이 80%를 넘긴 상황으로서 개인들은 대부분 지금 하락을 계속 외치고 있다. 미결로 계속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은 지 오래됐다. 그게 지금 곧 만기가 다가오고 있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미국 7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물론 선물 만기가 그때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출발한 거죠. 사실은 한 달 정도 된 거죠. 근데 이제 옵션 만기가 이제 거칠 때마다도 선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달씩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선물은 이제 9월 만기이긴 하지만요. 보통 이제 주식 옵션에 대한 움직임도 분명히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북미 펀드 등 선진국 중심으로 주식과 채권 매수세가 3주 이상 연속적으로 유입 중이며 대만, 인도, 아시아 증시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만, 인도 등을 중심으로 유입이 축소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고 있고요.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금요일장 체크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7월물 블록딜 콜옵션 전쟁을 치루와 승리한 뒤 외국인은 8월물 본격 첫날부터 콜옵션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급락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풋옵션을 많이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콜옵션 대규모 매도 포지션은 뭐 급락 포지션은 아니죠. 그냥 상방 제한 포지션이죠. 그래서 적어도 상방에 대한 제한적인 포지션이기에 단기 정점론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번에 이제 7월 블록딜 콜옵션 한 달 내내 계속 그걸 이제 메인 주제로서 살폈잖아요. 라이브 방송도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리뷰 영상도 그걸 중심으로 보고 결국에는 7월 블록딜 콜옵션 만기가 될 때까지 시장은 상승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7월물 블록딜 콜옵션 매수 주체는 세계 3위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펀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기사고요. 네, 피델리티 펀드가 언급됐고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의 콜옵션으로 바뀌었다. 기존에 이제 주식을 갖고 운영하던 것을 콜옵션으로 선회했다라는 내용의 어떤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요거는 정리한 거야. 3월물에서 6월물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외국인이 대규모 손실을 봤었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5월물부터 8월물까지 지금 옵션을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는데 일단 8월물은 지금 시작한 거니까 분리해 놓고요. 5월물은 이제 미니콜 옵션을 이제 상방으로 보내면서 선물 손실분을 어느 정도 커버했습니다. 이때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축소해서 중립으로 바꿨죠. 중립으로 전환했죠. 근데 이제 상방으로 스위칭은 하지 않았죠. 하지는 않았음. 그때 스위칭 계속 안 됐었잖아요. 그다음 6월물은 이제 월물 콜옵션과 미니 콜옵션을 합쳐가지고 상방으로 보내면서 선물 대규모 손실분을 본격적으로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버하다가 이제 수익까지 시도한 게 이제 7월물이었죠. 6월 4일부터 시작된 블록딜 콜옵션, 6월 4일부터 본격 시작된 블록딜 콜옵션 매수로 인해서 상방으로 급격하게 보내면서 수익 전환까지 시도했습니다. 꽤 많은 수익을 2천억 이상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 다음에 8월물은 이제 콜매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 첫날부터 상방 제한을 걸고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급락 전환되는 그런 수급은 아닌데 어쨌든 상방의 방어세를 지금 쌓아놨다. 첫날부터. 콜매도가 강력한 하방 배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인 누적 선물 매도는 1조 2천억 가량이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지수 선물 옵션 내에서만큼은 상승 쪽으로 힘을 썼을 때 유리한 조건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런 콜매도들이 대거 거치면서 쇼커버링이 일어날 때 비로소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외가 콜옵션의 외국인 매수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콜매도가 먼저 거치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콜매도가 유지하고 있다면 콜매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날 때까지, 즉 옵션의 프리가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프리가 높은 상태죠. 시간 가치가 높죠. 그래서 그게 좀 빠질 때까지는 시장을 굳이 더 끌어올리지 않고 정점을 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프리가 충분히 빠졌을 때 갑자기 확 치고 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외곽콜이 있기 때문에 이 콜매도의 가치가 그 옵션의 가치가 낮아졌을 때를 이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때까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풋옵션을 늘린다면은 급락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쪽을 진행하는지는 일단은 요 프리, 지금 옵션 콜매도 같던 이 콜옵션의 프리를 봐야 됩니다. 이게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더 늘리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콜매도는 위쪽에서는 442.5 콜매도 중심으로 주변에 깔아뒀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들이 콜매수로 받아줬습니다. 주로 432.5에서 455 콜 옵션 사이에서 일어났고요. 현재 고가를 찍은 434.8을 이제 결국 넘어가서 8월물이 끝나지만 않는다면은 외국인의 콜매도는 거의 전액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죠. 요 127억 중에 120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아래쪽에서는 392.5를 가지고 이제 콜매도를 했는데요. 굉장히 굉장히 비싼 내가 옵션으로 추적해야 할 특이점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아니라 금융투자가 콜매수로 반대로 받아줬습니다.
자, 이건 생존 트레이딩 내용인데요. 파생반에 제가 늘 8시 41분에 41분경에 언급드리는 주요 지지와 저항 자리 중에서 금요일 아침에 올려드렸던 자리는 1차 저항으로서 432자리였고요. 2차 저항으로서 435자리였습니다. 1차 저항은 초반에는 뚫었어요. 워낙 강력한 빠른 상승세가 붙으면서 그냥 뚫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까지 갔죠. 거의 실제로는 434.8에서 정점이 일어났고 제가 봐드린 자리는 435였습니다. 뭐 러프하게 봐야 돼요. 뭐 410 이상은 거의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고 특히나 이 위에는 거의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아예 매물대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 자리가 막혔다. 그리고 1차 저항은 10시 41분경에 또 주요 저항 자리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 자리. 자, 여기가 이제 경계 자리죠. 경계 자리 돌파.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그 자리에서 한번 막히기도 했는데 이게 작아 보여도 이게 2포인트가 넘습니다. 거의 2포인트가 돼요. 2포인트. 여기가 432고 여기가 430 정도 되나요? 거의 2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430.3. 거의 2포인트요. 2포인트가 움직였습니다. 이게 은근히 센 거예요. 그 다음에 돌파해가지고 2차 저항까지 갔다가 이탈해서 나중에 다시 그 자리가 저항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됐죠. 그래서 주요 자리다라는 겁니다. 주요 자리의 예상 자리였던 거죠. 옵션 가격을 이용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실시간 시장 상황을 좀 복귀해 볼게요. 아침부터 12시 23분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까지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이고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오픈이 되어 있지만 또 별도로 이런 정규 교육반에는 그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텔레그램에 따로 계속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시간대별로. 그래서 실시간 방송과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방송에 얘기 드리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기도 하고 방송에 드리지 않은 방송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오늘 그때 시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 거의 이제 그 상황이죠. 예, 그날 어떻게 흘러갔을까를 이제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8시 53분에는 430을 넘어서 출발한 시장이지만 외국인은 야간 선물 400억대 매도 그리고 오늘 대체 거래소 300억대 매도 중이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선물 포지션을 만들지 않고 상승 쪽으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은 1조 원이 넘는 매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기형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만 컨트롤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아직은 8월물에서는 7월물처럼 큰 특이사항은 잡히지 않고 있으면 이건 아침 시간이니까 콜 매도가 잡히기 전이었죠.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오늘은 위클리 옵션 수급을 참조하며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언급드렸습니다. 이제 월요일 만기인 위클리 옵션 하루 전날이니까요. 그 다음에 채널 추세를 돌파하는 시장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솟구쳤던 자리는 추세 채널 추세를 돌파하는 거였다. 각도 상승 어제 리뷰 영상에도 언급드렸고 기어코 432 제가 432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그 다음 자리를 갈 거면 432 정도가 있다. 그래야 뭔가 이제 딱 퍼센테이지가 들어맞는데 실제로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뭐 430한 6 정도까지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440까지도 커버가 돼요. 퍼센테이지를 논한다면은 이따가 그거는 이제 피보나치 잡을 때 말씀드릴 거고요. 현재까지 외국인 선물 추종은 없다. 매물대가 없죠. 그만큼 방해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오기가 쉬웠죠. 외국인 선물 매수 전환됐다는 얘기가 아침에 들려서 좀 추가적으로 급등이 더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9시 11분에는 자, 11분에 이제 정점 거의 왔을 때입니다. 시장이 정점을 만들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거의 이제 이거죠. 아침에 9시 11분에 써드린 건데요. 11분에 여기입니다. 자, 요 자리. 시장이 이렇게 오버하는 것은 자, 요 자리죠. 거의 이제 정점을 만들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급적으로도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다가 추세를 넘어가면서 진행 각도를 높인다. 그래서 쇼커버링을 유도하는 거죠. 여기가 정점이 될 가능성을 일단은 점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저항대가 이제 도달한 거죠. 435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에 다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시 17분에는 이제 꺾일 때입니다. 외국인 선물 환매수 중심 쇼커버링이 나오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점검 드렸고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나스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락하네요. 왜 나스닥이 반대로 밀릴까? 이제 나스닥 밀리니까 긴장을 해야겠죠. 정점이 진짜 될 수도 있겠다. 외국인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위로 당기면서 일부 청산 했고요. 외국인 선물 환매수가 축소되고 프로그램 매도가 증가하는 것이 이제 포착되면서 쭉쭉 내려왔죠.
여기서 이제 깨졌을 때입니다. 깨졌을 때 갑자기 이제 나스닥이 급락하고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이제 영향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게 된 겁니다.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그냥 쭉쭉 더 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0.7%, 0.8%까지 밀어냈었죠. 근데 왜 밀어내냐? 속보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에 35%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 8월 1일에 발효한다라는 내용의 속보가 있었죠.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지고 우리도 거기에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단기 정점이 형성되었을 수 있을 만한 수급과 자리다. 오늘 2차 저항급까지 올라갔다. 다만 시장 변동성 자체가 너무 크고 일봉상 추세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넓게 기준을 잡고 하는 것이 필수다. 대응하는 것이 필수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추이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트럼프의 서한 캐나다 관세 서한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 다시 한번 체크. 우리 증시도 선물이 위에서 근 6포인트나 이제 밀리는 모습을 체크했던 거죠. 외국인 8월물 콜옵션 초반 대응은 455부터 아래로 쭉 콜매도 분할한다라는 거 체크하고 있고요. 특이점은 392.5 콜매도에 제일 큰 금액을 썼다라는 거. 현재 그때 9시 36분 기준에서는요. 이거 아주 비싼 내가 옵션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트럼프는 월요일에 14일에 러시아 관련 중대 성명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선 체크 하자 했죠. 오늘의 갭을 메우는 자리다. 여기죠. 여기 체크되고 있죠. 이렇게 47분에 이제 체크하는 것을 언급을 드렸고요. 체크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또 15에서 20% 관세 부과할 것이라는 기사가 또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서는 러시아 외무차관이 또 브릭스 는 반미 단체가 아니다. 위협하고 조작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죠. 왜 여기에 지금 동조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10% 별도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또 아니다라는 이제 러시아 쪽 입장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요 전에 이제 러시아 쪽에 러시아 관련 중대 성명이 있다. 이제 14일에 또 변동성 예고를 또 했죠. 트럼프의 화법이죠. 지난번에도 뭐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발표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 콜매도가 이제 58억까지 증가했고 442.5 콜매도가 증가하면서 여기가 메인이 되었습니다. 메인 콜매도 자리. 그다음 작년 8월물은요. 이거는 이제 전일 리뷰 영상에서도 정리해드렸지만 작년 8월물은 310 풋옵션 매수 등으로 공격적인 외가 품매수가 있었고 이제 근데 오늘은 이제 1년 지난 오늘은 이제 8월물 첫 거래일로서 상대적으로 다소 보수적인 콜매도로 저항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외가 품매수를 통해서 공격적인 하방 배팅을 구축했다면 이번 올해 1년이 지난 8월물은 공격적인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상방 저항, 상방을 제한시키는 그런 포지션으로 먼저 스타트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봤죠. 체크해서 이제 볼벤 상단과 1차 저항에서 1차 저항이 432였죠. 432 전후의 자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피보나치 61.8% 당일 자리고 모든 겹치는 자리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려 드렸던 거고요. 그게 요 자리였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여기 돌파할 때 여기 막히는 거 보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요 자리 432 자리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가 저항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왔고 450 콜도 거래량이 많았는데 요거는 개인 매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콜 거래가 많아서 변동성 지수가 8%대로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뭐 이제 가다가 밀렸지만요. 다만 이번에는 5월물에서 7월물과 다르게 외국인 콜 매도와 개인 콜 매수다. 이렇게 또 점검했고 457.5부터 위로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460부터로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457.5부터 위로는 개인 콜 매도, 외국인 외가 콜 매수가 잡힌다. 그래서 멀리 있는 외가는 반대죠. 지금 콜매도 외국인들이 콜매도했던 것과 반대로 외국인들은 외가 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계점을 통과하면 급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콜매도가 제거되는지 먼저 봐야 되고 그런 방어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 콜매도가 10시 51분에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실시간 스토리죠.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기록인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일단 저항 체크 중인 거, 여기는 아까 전에 요거 봤던 거, 여기 432자리죠. 그리고 이제 11시 12분에 월물 첫날부터 외국인이 콜매도 100억 원을 넘기는 모습이고 평소에 보기 어려운 모습이라 중반부까지는 이 물량을 거두지 않을지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좀 전에 써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적은 거고요. 이제 5월물, 6월물, 7월물에 대한 내용.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었는지. 그다음 외국인 콜 매도가 천천히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1시 27분 현재 109억까지 늘어났고요. 반대로 개인 콜옵션 매수가 계속 증가해서 90억 선까지 올라왔던 것 11시 32분에 체크했습니다. 11시 33분에는 하이닉스의 윗꼬리가 좀 긴 편으로 이제 좀 하락 쪽에 무게감이 좀 실리는 그런 상태였고요. 자, 그다음에 11시 57분에는 이탈했던 노란선. 자, 11시 57분 자리를 보면은 자, 여기죠. 자, 여기 이탈하는 자리 있었죠. 기준이 됐던 지켰던 노란선이 이탈되면은 숏이 진행되다가도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요 이탈했던 자리들이 계속 저항으로 막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요 노란선은 여기 글 제가 써드린 거 보면은 이탈했던 노란선은 현재 외국인 콜매도 증가 추이를 볼 때, 자, 콜매도 증가 추이는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여기 외국인 콜옵션, 자, 요거 자, 요거죠. 여기 외국인 콜 매도에 이렇게 증가 추이를 볼 때, 이런 볼 때 외국인 콜 증가 추이를 볼 때 저항 역할을 하기 쉽겠다. 뭐가요? 노란선. 이탈했던 노란선이 뭐라 보여요? 보이세요? 노란선 계속 타고 있죠. 저항 역할 여기 쉽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걸쳐 볼벤 위에 있는 볼벤까지도 타면서 막히죠. 예. 근데 하락 폭락은 아니라 계속 강조드렸던 거 그날 금요일에 계속 강조드렸던 거는 이 급락을 만드는 게 아니고 폭락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상방으로 가려던 것에 제한이 걸리는 무게감. 제가 표현을 하기로는 자, 사람 머리에 돌덩이를 하나 얹은 것처럼, 혹은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표현했던 거, 이제 군인들이 이제 군장을 할 때 단독 군장과 완전 군장이 있습니다. 단독 군장은 그냥 간단하게 간편하게 이제 가볍게 갈 수 있는 군장. 근데 이제 완전 군장, 이제 전시 때 이제 필요한 물자들을 다 싣고 가는 그 완전 군장처럼 무겁게 간다. 이게 무거운 거예요. 콜매도가 늘어나는 게 지금 무겁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요, 처음에는 61.8%까지 반등이 나와요. 자, 당일에 61.8입니다. 여기가 딱.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전체 당일에 움직임 대비 30. 자, 여기가 얼마였더라? 저 보시면 여기 맞습니다. 자, 382까지 왔어요. 382. 딱 거기겠죠. 618에서 382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던 것에 딱 61.8까지만 가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콜매도가 늘어났잖아요. 콜매도가 더 늘어났어요. 머리에 돌 하나 더 얹은 겁니다. 내 무게감이 더 가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뒤에 콜매도가 100억 이상 늘어나니까 반등이 382까지밖에 못 가네요. 오전에는 61.8까지 반등했지만 오후에는 382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콜매도가 더 늘어 무거워진 시장이다라는 걸 체크를 했던 거죠. 계속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상방 배팅을 하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저항 역할을 한다, 노란선. 그래, 더 본다면 더 내려오는 볼벤 상단까지 보는데 그때가 12시 2분이니까 자, 여기네요. 볼벤. 자, 더 올라오는 거 보면 노란선에서 막히지만 뭐야, 이게 노란선 막히는데 조금 더 올라온다면 볼벤 상단 보자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갔잖아요. 노란선과 볼벤 상단 끼는 데까지. 더 올라올 것도 없다라는 거죠. 예. 올라온다고 하면은 수급이 바뀌겠죠. 이 수급을 유지할 때는 올라올 것도 없다를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파생반의 이 텔레그램을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상방 배팅을 세게 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무게감 있는 자리에서 약간 무게감 있는 하방에 뭐가 좋을까? 여기다가 뭐 나도 같이 콜 매도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아니면은 뭐 선물 매도를 조금 해가지고 갈까? 어쨌든 적어도 공격적인 상방 배팅을 하면 안 되겠다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 실시간으로 이걸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파생반 정규 회원님들이라면 적어도 공격적인 상방은 안 했겠죠. 예.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니까. 오늘 아침에는 1차 저항에서 잠시 주춤거리다가 돌파했고 그 이후에 2차 저항 부근에서 막혔고 이후 1차 이탈한 뒤, 자, 여기 이탈한 뒤 1차에서 다시 저항을 받았죠. 예, 그 중심에는 외국인의 콜매도 증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외국인의 콜매도는 위쪽에서 442.5 콜매도 중심으로 주변, 아래쪽에서 392.5 콜매도 타겟. 이거는 좀 전에 정리했던 내용이죠. 자, 그렇게 그날 실시간 상황을 이렇게 쭉 풀어가면은 분명히 트레이딩에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볼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수급 진행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파생반이 지금 보통 보면요, 계속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계속 하시더라고요. 계속
뭐 연장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새로 관심 보이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지만 어쨌든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 편이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상담방 현재 유튜브 이 영상의 밑에 하단에 보면은 고정 메시지로 연결된 상담방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규 구독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자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초대 받으시고요. 그쪽으로 연결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도 또 입장 초대 받으시면 됩니다.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입니다. 그날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까? 어떤 주요 자리가 있을까? 이제 복귀하는 시간에 이제 공부해 볼 수 있는 거죠. 장 마치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 그 이제 카페 복귀 시간 장 마치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어가는 한 4시 40분에서 5시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타점들인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매매하신 그 타점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리뷰 영상 때 이렇게 또 주요 자리가 뭐가 있었을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9시와 9시 2분을 공략하시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올 때. 거기가 이제 롱 포지션으로 처음에 공략하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여기가 확 딛고 올라서는 그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야 이거 이상한데 꼬리 달고 확 올라오는 요거를 이용해서 손절 여기 잡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손절가 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차 저항 막혔던 자리에 거의 2포인트 떨어진 자리죠. 그게 9시 4분. 그 다음에 9시 8분 자리 9시 8분 자리가 여기 돌파할 때 요 자리죠. 1차 저항을 돌파할 때 돌파 매수. 그 다음에 이제 2차 저항이 가까워지 이게 짧고 작아 보여도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이거 움직임이 굉장히 거칠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시 15분에서 19분이 여기죠. 정점 2차 저항 부분과 그걸 이탈하는 요 자리. 자, 요거를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가보시면은 매매일지 코너 가보시면요. 실제로 저 자리를 이용하신 분들 매매일지 올라와 있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또 직접 써보는 시간도 또 해보시면요. 분명히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느끼시게 될 거고 그게 쌓이면 내공으로 바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 카페 잠깐만 보면요. 여기 보면 뭐 소신님 같은 경우 되게 잘하시거든요. 자 보시면 딱 그 타점을 이용하시잖아요. 파생반에 계십니다. 파생반 정혜원 분이신데 딱 품매수 여기 타점 들어가죠. 푸청산 여기서 이 수익을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빗각 돌파할 때 콜 매수하셨고 그다음에 또 여기 빗각 때 여기가 정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잖아요. 여기 공략하셔서 품매수합니다. 자, 파생반에 계시면서 파생반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는 내용을 참조해가지고 또 소신님만의 또 소신껏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그래서 그런 매매를 지금 하시는 분들 카페에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시는 분들과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매매를 하실까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 함께님 모투 41일차 연습합니다. 연습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계세요. 자, 연습하시는 분들 보시면 딱 그 자리잖아요. 1번 조금 먼저 들어가긴 했지만 좋은 자리에서 이거 우리 함께님도 파생반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정점 체크하면서 보셨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나가셔서 이제 어떻게든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히고 나중에 또 우리 증시를 또 ATM기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시 37분 자리 어디죠? 여기 이탈할 때네요. 자, 여기 이탈할 때도 좀 해볼 만한 자리였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딛는 자리에서는 또 매수나 청산이 돼야겠죠. 자, 그게 이제 9시 46분과 10시 6분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시 24분 자리는 여기 아까 전에 그 중요했던 자리죠. 여기 40 여기가 41분이구나. 24분 자리는 여기 W 패턴 나오는 자리네. 여기 이렇게 W 패턴 나오는 자리. 그래서 여기가 매수로 그다음에 정점 후보 자리 보시고 그다음 여기 돌파 V턴 돌파 자리 있어요. 거기가 11시 17분은 여기 11시 17분 이탈 자리. 네, 11시 33분. 그다음에 12시 29분 이후로는 다 아까 그 자리죠. 볼벤과 노란선 저항 자리, 여기 외국인 대규모 콜매도 영향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하고요.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하는 것이 기본이죠. 전일옥은 최근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쉽다. 특히 돈을 썼던 자리 봐야 되고요. 빗각 추세와 피보나치 체크, 볼벤 상하단 등은 필수 보충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8월물 전망인데 전일 리뷰 영상 복습 좀 해볼게요. 7월 대규모 블록딜 콜옵션 전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관리 의지가 약해져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자, 흔들렸죠? 실제로 금요일에 흔들렸죠, 살짝. 아직은 상법 개정과 추경 이슈로서 시장이 확장되는 구간에 속해 있고 채널을 형성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도를 순간 높이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을 보면서 현재까지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누적 매도에 대해 변화가 생기는지를 파악하고 이번에도 큰 규모의 블록딜 거래가 성사되는지를 추적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금요일에는 단기 채널에 대한 약간의 상승 각도 오버슈팅이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여기죠.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크지 않기 때문에 8월물로는 추세를 이어 고점을 찍고 9월물을 향해 하락 전환 분위기를 형성하는 전환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1년 전의 모습처럼 갑작스럽게 외국인이 풋옵션 거래를 늘리는지 여부 등에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금요일은 외국인이 127억의 대량 콜매도로 상방 제한을 걸었던 특이사항이 잡혔던 겁니다. 1년 전 7월 중순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우려하며 8월물 310 풋옵션에 외국인이 대거 진입하는 특이사항을 보였고 기존 삼성전자 선물로 수천억 규모의 슈퍼개미가 매수 포지션을 잡아 삼성전자 중심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것을 예고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전망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어제 리뷰 영상에서 많이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꼭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40분 넘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 영상입니다. 그때처럼 이번 블록딜 콜옵션도 중대한 거래에 속했으며 왕개미 콜옵션 등을 포함해서 이러한 특이 거래를 잡아내는 것이 앞으로 시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방법이고 숙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고가의 후보 자리로는 이제 432를 언급드렸는데 금요일에 돌파가 나왔죠. 고가가 434.8이었습니다. 기어코 432를 찍긴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440과 448 자리 21년 1월 11일 고가 정도 자리죠. 그 자리를 체크할 수 있고 외국인 콜매도 금액이 거치지 않는다면 현재 만들어진 고가 434.8이 현 구간에서의 단기 정점으로의 가능성도 높여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지 자리로는 가장 가까운 오늘의 돌파 자리, 이거는 이제 전일의 돌파 자리 424를 비롯해서 밑으로는 기존에 지켜왔던 409에서 410 방어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하락 조정이 시작된다면 단계적으로 체크해야 할 자리로서 첫 번째 여기 일봉으로 이제 점검할게요. 첫 번째 424.5 부근에 고가 돌파 자리 부근. 자,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 유지되는 겁니다. 단기 정점 가능성이 있어도 이거는 다음날 이게 급등해 버리면 그만이죠. 콜매도가 거치면서. 그 다음에 자, 여기를 깬다면은 411.6 일어나 자리. 자, 일어나 자리 많이 말씀드렸죠. 시장이 제가 일어나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갑자기 시장이 일어났던 돈을 썼던 자리죠. 그 다음에 6월 24일 시가 410.35에서 저가 409.4 부근의 갭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계속 지켜서 상승을 유지했던 자리죠. 7월물 블록딜 콜옵션 전쟁에서 끝까지 상승을 만들었던 계기가 됐던 포인트들이죠. 7월 2일과 이거는 이제 여기 위협했던 거는 뺄게요. 이제 자, 수차례 지지받은 자리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자, 여기서 반복해서 지지받았던 거 이제 지나간 거니까 여기. 그 다음에 6월 23일, 24일 갭자리인 404포인트 자리. 그 다음 자리죠. 그 다음에 400에서 401.5 자리. 다음 392 자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383에서 385 자리. 요거는 이제 61.8 자리가 됩니다. 어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1.8 자리가 이제 383에서 385 자리. 요 자리가 돼요. 385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최종적으로 체크를 하면 조정 국면으로서 딱 정점을 찍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494만 주를 매수했고요. 자사주 매입 체계의 셋째 날 본주 100만 주 매수 완료했습니다. 이건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10개월째 같은 자리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요일은 61,500원을 뚫고 안착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1,526억 매도 마감했고요. 장 후반부에 콜옵션 수익 요거는 아니고요. 저 이렇게 외국인 9월물
단독 매도 누적이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장기 선물 매도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889억 매도가 났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약 1년간 매도 누적이 26조 5,719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7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75.7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235억 원 매수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야간장에서는 소폭 올라서 1,378원으로 마감했고요. 이제 장기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요거 이번에 올라올 때 좀 깊게 올라올 수 있음을 또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월봉입니다. 환율. 변동성 지수는 3.09% 상승한 21.66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 즉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하나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 15일 자, 화요일은 잠시만요. 자, 월요일에 저것도 있겠네요. 월요일에 여기 이거 위클리 옵션 만기일 하나가 미국이 일정이 따로 없네요. 네, 요거 하나입니다. 제가 뭐 놓친 거 있나 싶었는데 요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은 미국 CPI 9시 반에 밤 9시 반에 CPI 발표 있고요.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 미국 7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미셸 보먼 이사 연설, 그다음 마이클 바 연준 이사 연설 있고요. 수잔 콜리스 연은 총재 연설, 로리 로건 연은 총재 연설이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있습니다. JP 모건, 시티 그룹, 웰스파고, 블랙록 등 주요 금융사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에는 미국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9시 반에 있고요. 미국 6월 산업 생산 발표도 있습니다.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새벽에 있고요. 다 이길 새벽이죠.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ASML,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7월 17일 목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6월 소매 판매, 그다음에 7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 그다음 5월 기업 재고, 애틀란타 연은 GDP 전망치,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 연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이 쭉 예정되어 있고요. 금요일 아침까지. 그다음에 TSMC와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TSMC는 장전, 넷플릭스는 장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월 18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7월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7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발표 있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소비자 기대 지수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